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과학고등학교 임현성입니다. 저희는 사전 연구 때와 마찬가지로 각자 화면 공개를 진행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블록 껍질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최성희 교수님 연구실 K22팀의 김현진, 권도현, 임현성, 최유천입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의 연구 목표는 블록 껍질 알고리즘의 역사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목차는 연구 일정, 컨벡설 기본 알고리즘 소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한 컨벡설 알고리즘, 자비스 마치 알고리즘, 원델 컨벡설 구하기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블록 껍질 알고리즘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블록하다는 것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하다는 것은 집합 S의 이미점 PQ에 대하여 성분 PQ가 S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블록 껍질은 집합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블록한 집합을 말합니다. 블록 껍질은 가장 왼쪽의 점과 가장 오른쪽의 점을 기준으로 위쪽 껍질 어퍼홀과 아래 껍질 로어홀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각을 구해 합치면 전체의 블록 껍질을 구할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퍼홀은 인접한 세 점이 시계 반대 방향을 이룬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세 점이 시계 반대 방향을 이루는지 아니면 시계 방향을 이루는지 검사하는 데에는 오리엔테이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평면에서의 오리엔테이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세 점 PQR에 대하여 세 점의 좌표로 이루어진 행렬식의 부호를 통해 세 점이 이루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벡터 PQ 기준으로 QR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 오리엔테이션 값은 음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 오리엔테이션 값이 양수로 나타납니다. 이제 앞에서 나온 블록 껍질의 성질을 이용해 점들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블록 껍질을 구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그레이엄 스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점들을 한 번씩 추가할 때마다 처음 점부터 해당 점까지의 블록 껍질을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스택은 먼저 들어간 원소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first in, last out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스캔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점들을 x좌표 순으로 정렬합니다. 그 다음 가장 왼쪽의 두 점을 스택에 추가하고 그 다음 점부터 마지막 점까지 아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블록 껍질을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점들을 x좌표 순으로 정렬합니다. 가장 왼쪽의 점 P1과 P2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함수를 이용해 점 P3와 P2, P1이 이루는 방향을 계산합니다. 세 점이 이루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스택에 P3를 추가합니다. 이제 다음 점 P4에 대하여 P4, P2, P1이 이루는 방향이 P4, P3, P2가 이루는 방향을 계산합니다. 세 점이 이루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므로 스택에서 P3를 제거합니다. 다시 P4에 대하여 P4, P2, P1이 이루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스택에 P4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세 점이 이루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스택 맨 위의 점을 계속 제거하다가 세 점이 이루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되면 해당 점을 스택에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P5를 스택에 추가하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P6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므로 P6를 스택에서 제거하고 역시 시계 방향이므로 P5를 스택에서 제거합니다. 다음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P7을 스택에 추가하고 시계 방향이므로 P4를 제거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계 방향이므로 P4를 제거하고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P8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P1부터 P8까지의 점을 추가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8개의 점에 대한 어퍼홀은 P1, P2, P8입니다. 아래쪽 껍질 로어홀은 어퍼홀과는 대칭적으로 세 점이 이루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므로 유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들이 정렬하는데 최대 5nlogn의 시간이 필요하고 오리엔테이션 테스트는 최대 2n회, 스택에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각각 최대 n회의 연산이 수행되므로 그레이엄 스캔의 실행 시간은 비고 nlog n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최유찬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전에 연구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하여 연구해본 O(n)log n의 연산의 컨벡스얼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람스 스킨과 같이 점들을 X좌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n개의 점에 대해 디바이드 앤 컨커를 통해 컨벡스얼을 구할 것인데, 먼저 디바이드 과정에서는 번호가 작은 순서대로 2분의 n개, 2분의 n개 집합들로 점을 나눕니다. 그리고 컨커 과정에서 재기적으로 두 집합의 컨벡스얼에 들어가는 점, 배열, PQ를 구합니다. 이제 머지 과정에서 PQ를 이용하여 전체의 컨벡스얼을 ON의 연산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머지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컨벡스얼의 가장 오른쪽 점을 L, 이에 반시계 방향의 이웃한 점을 L'이라 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컨벡스얼의 가장 왼쪽 점을 R, 이에 시계 방향의 이웃한 점을 R'이라고 정합니다. 컨벡스얼의 어퍼는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오리엔테이션 테스트를 했을 때 시계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L', L의 오리엔테이션 테스트 값이 양수, 즉 반시계 방향이면 앞서 설명한 컨벡스얼의 어퍼의 특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점 L이 전체 컨벡스얼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점 L은 L'으로 옮기고 L'은 L의 반시계 방향의 이웃한 점인 컨벡스얼의 점이 됩니다. L', R의 오리엔테이션 테스트 값이 음수일 경우 R'의 오리엔테이션 테스트 값을 계산합니다. 그 값이 양수, 즉 시계 방향이 나오면 마찬가지 이유로 점 R은 배제됩니다. 점 R은 R'으로 옮기고 R'은 점 R의 시계 방향에 이웃한 컨벡스얼 위의 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L'의 R이 반시계 방향이 되면 L을 배제하고 L과 L'을 옮기는 과정을 합니다. 또한 L', R이 시계 방향이지만 R'이 반시계 방향일 경우 R을 배제하고 L과 R'을 옮기는 과정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시계니까 L을 배제하고, 여기서는 반시계니까 R을 배제하고, 또 반시계니까 R을 배제하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R을 배제하면 됩니다. 위의 가정을 L'R의 오리엔테이션 테스트 값이 음수이고 R'의 오리엔테이션 테스트 값도 음수인 경우가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 값이 모두 음수가 나오는, 즉 시계 방향이 되면 어퍼를 구한 것입니다. 왼쪽 컨벡스얼의 가장 왼쪽 점에서 L점까지, R에서 오른쪽 컨벡스얼의 가장 오른쪽 점까지 어퍼를 이루는 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고리즘은 O(n)log n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먼저 정렬 과정에서 O(n)log n의 연산을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해드린 머지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점들을 탐색하고 한 점을 두 번 이상 탐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지 과정에서 ON의 연산을 합니다. 전체 컨벡스얼을 구하는 과정에서 Tn은 2T의 2분의 n 플러스 5n이라는 머지 소트와 동일한 연산 횟수에 관한 식이 나오면서 같은 논리로 O(n)log n의 연산을 수행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총 O(n)log n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권도현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비스 마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 마치 알고리즘은 앞서 말한 두 알고리즘과 같이 컨벡서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기프트 래핑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립니다. 모든 점과의 각도를 비교하며 컨벡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비효율적이지만 특정 케이스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과 같이 A부터 K까지 총 11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컨벡서를 자비스 마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A는 항상 컨벡서를 구성하므로 A를 배열에 넣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의 점인 마이너스 무한, 0에 위치하는 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과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큰 점을 찾습니다. B와 B, C, D부터 K까지 A를 제외한 모든 점의 성분을 그어보면 가장 각도가 큰 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E가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크므로 E를 배열에 넣습니다. 이제 또 E를 배열에 넣었으니 E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점과
선분을 그어 각도가 가장 큰 점을 찾습니다. 이 경우 G가 가장 각도가 큰 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G를 배열에 넣고 마찬가지로 시행하면 I, J, K, D, B가 배열에 들어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B를 제외한 모든 점들의 성분을 그어 각도를 재어봤을 때 A가 이루는 성분이 가장 각도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배열에 추가해야 하는데 이미 A는 알고리즘에서 처음 추가했던 점이므로 알고리즘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따라서 컨벡서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E, G, I, J, K, D,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스 마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n개의 점에 대한 컨벡서얼을 계산할 때 컨벡서얼 위의 점이 h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컨벡서얼 위의 점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점을 제외한 전체의 점에 대해 각도를 계산하므로 연선 횟수는 약 h 곱하기 n-1은 nh-h입니다. 이때 빅5 표기법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는 5nh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h가 작을 경우에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n에 비해 h가 작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점의 개수인 n은 26이며 컨벡서얼 위의 점인 h는 3입니다. 우선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점인 a를 배열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점인 마이너스 무한 컴마 0을 추가한 뒤 모든 점들과 각도를 비교하여 가장 각도가 큰 점을 찾습니다. 이때 b가 가장 각도가 크므로 b를 배열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b에서 다른 모든 점들과 각도를 비교합니다. 이때 C와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크므로 C를 배열에 추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와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큰 점들을 모두 찾습니다. 이때 A가 가장 각도가 큰 점인데 이미 배열에 추가된 점이므로 알고리즘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컨벡서얼 위의 점인 H 점의 개수인 H가 5, 1, 즉 상수일 때는 자비스 마치 알고리즘이 앞서 말한 그라함스 스캔보다 더 효율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H는 5 로그 n일 때는 두 알고리즘이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H는 5n일 때는 그라함스 스캔이 자비스 마치 알고리즘에 비해 더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둘을 합친 찬스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예, 발표를 이어서 진행할 경기북과고 김연진입니다. 지금까지는 n개의 점에 대한 볼록 껍질을 계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소개했는데요. 이제부터 점이 아니라 n개의 원의 볼록 껍질을 계산하는 저희의 연구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단위원들의 볼록 껍질 알고리즘을 탐구했습니다. 우선 단위원의 볼록 껍질이 가지는 세 가지 성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의 볼록 껍질은 이게 빨간색, 주어진 원의 호 부분과 갈색, 호와 호 사이의 선분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기서 선분 부분은 모두 어떤 원들의 공통 외접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 한 원의 두 분리된 호가 동시에 볼록 껍질의 둘레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붉은 부분이 모두 볼록 껍질의 둘레라면 앞에서 성질 A에 의하면 호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 한 접선이 다른 원호로 이어진다면 그 원호에 해당하는 원이 또 존재할 텐데요. 이 원은 접선에 따라 기존의 원의 평행이동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반대쪽 호의 끝을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볼록 껍질의 내부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라색 원호는 존재할 수가 없고 반대쪽 접선도 마찬가지이므로 두 접선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볼록 껍질의 최소 볼록 조건이 이 영역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 두 원호가 동시에 볼록 껍질의 둘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성질 C는 어떤 원의 호가 원 볼록 껍질의 둘레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그 원의 중심이 모든 중심들의 볼록 껍질의 꼭지점이 되는 것이라는 성질입니다. 보시면 중심들의 껍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중심 껍질의 꼭지점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은 여기처럼 원 껍질의 둘레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앞에서 본 성질을 이용해서 O(n)log n 시간의 단위원 볼록 껍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의 볼록 껍질을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볼록 껍질이 호 구간, 접선 구간, 다시 호 구간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인 것을 이용해서 각 중심의 변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주었을 때 접선 구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 호의 반지름은 1로 고정이기 때문에 접선 구간의 끝점으로 호 구간의 정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력은 각 구간의 끝점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서로 다르면 볼록 껍질의 계산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성질 중 두 가지가 탈락을 하기 때문인데요. 성질 A는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성질 B와 C는 보시는 그림과 같은 발리를 가집니다. 앞에서 보신 그 자비스 마취를 응용하면은 그 반지름이 서로 다른 원의 볼록 껍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각 원 위의 점 중에서 가장 아래쪽 점, 이 점에 포함하는 원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원에서 적절한 공통 외접선을 앞서 보신 자비스 마취를 응용해서 선택을 하고 이때 다시 원을 지정을 하고 다시 그 원으로부터 공통 외접선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앞에서 이미 처리했던 접선이 다시 처리되는 시점에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고요. 시간 복잡도는 점에서의 자비스 마취와 같이 ONH일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원의 중복 때문에 H를 정의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통 외접선의 껍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가능한 공통 외접선을 얻은 다음에 공통 외접선들만의 볼록 껍질을 생각을 해줍니다. 이제 선분 M은 이렇게 선분의 개수 M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선분 M개의 볼록 껍질은 각 선분의 끝점의 볼록 껍질과 같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자신이 변이 되는 접선들만 따로 추려줍니다. 이제 접선이 어느 원으로부터 왔는가의 정보를 복원을 해서 호 구간의 정보를 얻으면 볼록 껍질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면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다면 이제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도현 학생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 기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 좋았고, 함께 조원들과 문제를 논의하면서 풀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연진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고 비록 저희가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고 지도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온라인에서 주어진 기회만으로도 그 계산기하학이라는 학문, 볼록 껍질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 사례 등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지도해 주신 조교님 그리고 같이 연구를 끝까지 해준 저희 그 조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임현성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계산기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관련 서적을 직접 해석하고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짜보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토론하면서 실제 연구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유찬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팀을 꾸려서 같이 연구하면서 컴백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보고 검증하는 작업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계산기하학의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K22팀의 조교님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K22 과제를 맡았던 조교 최윤성입니다. 알고리즘 이론 분야 특성상 선행적으로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 모두 열심히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할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 이제 그래도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여 각자 개성에 따라 문제 푸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렇게 발표까지 잘 맞춰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연구 계기로 앞으로 학생들 모두 알고리즘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이상입니다.